네,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청년 취업 해결사 쌍용 SIST의 CEO로 계시는 노경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역경에도 승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또 조연이 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리온그룹의 인사 담당자에서 취업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또 시작하신 분입니다. 한국경력개발진흥원의 김정기 전문위원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가 마음에 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언제나 저희에게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십니다. 성공미학연구소 역경지수, 지능지수, 뭐니 해도 이지수. 안녕하세요. 아, 너무 멋있어요. 갑자기 좋은 멘트 날리시니까 할 말이 이런데요. 네. 취업에 역경지수가 있다면요. 반드시 성공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이 또 다른 말이 명언이 있는데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 진짜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잠 매거진을 통해서 취준생들이 비전을 얻는 그런 성공 취업 팍팍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전 삼성그룹 인사 담당자에서 이제는 CDC 취업 컨설팅에서 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취업 컨설팅에 힘써주시는 분입니다. 네. 류정석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남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취업 준비를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성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면접 평가표 분석을 통한 면접 대비입니다. 일단 각 기업별로 면접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표 항목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좋겠네요. 예, 기업마다 좀 특성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평가 기준 자체는 보통 5단계나 6단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플러스 B, B 마이너스 C, D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6단계로 하거나 또는 이제 SK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 4, 3, 2, 1 해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떤 지원 동기가 명확한지, 그다음에 그 지원한 직무에 맞춰 직무 적합성이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력이라든지 판단력, 그리고 진실성이라든지 일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조직 적응도 이런 부분을 체크하게 되고요. 이런 항목들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면접자가 질문을 하고 나서 답을 할 때 그 지원자의 행동이라든지 생각, 그다음에 감정, 의도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하고 해서 매트릭스화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면접 평가표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쌍용 SIST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들 평가하고 있는지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인재상하고 역량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어떤 내용이 평가표에 이렇게 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쌍용의 이제 평가는 크게 4가지 범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용모 및 태도 부분인데 첫인상이 어떤지, 그리고 자세 및 표정이 어떤지, 목소리 및 시선 처리가 어떤지를 평가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재상과 품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직 문화에 적합한지, 또 핵심과 도전성이 있는지, 그리고 협조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 세 번째는 직무 관련된 능력으로 직무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게 되고 어떤 상식,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관과 인생관인데 지원 동기나 직업 의식,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통해서 그걸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정석 대표님께서 공통평가 항목 가운데 진실성, 일관성이라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다른 말로 신뢰성 부분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평가 항목을 다 좋은 점수 맞아도 신뢰성을 잃으면 닳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면접을 보는 데서 제가 좌우명을 물었더니 대부분 좌우명이 역지사지, 진인사, 대천명이 많습니다. 근데 내용도 잘 모르고 한자로 적어놨는데 저는 좀 약간 따따면이나 또또면을 좀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따지는 면접, 꼬리에 꼬리를 묻는 면접. 그러면 나와서 한자로 좀 써보라고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뺏긴 거다. 그래서 떨어진 케이스가 있고, 여러분 보통 보면 취미 특긴 안에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독서라고 적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취업 준비 때문에 최근 읽은 책이 없습니다. 그게 결국은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불합격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진실성,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김정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온에서 많은 또 면접을 보셨잖아요. 오리온에는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었나요? 네, 그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고 싶은 회사가 있듯이 이 기업도 기업이 뽑고 싶은 인재가 있습니다. 인재상이라고 하죠. 오리온그룹의 인재상은 세계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스마트한 사고를 가지고 스마트한 행동을, 스트롱한 행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에 역량평가 항목이 6개가 있어요. 그게 사고적인 측면에서는 전략적인 사고, 혁신적인 사고, 그다음에 동기적인 측면에서는 열정과 공정성, 그다음에 행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주도성과 목표 달성 의지, 이 6가지의 항목이 역량평가 항목이 되겠고요. 면접은 1, 2, 3차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과 관련된 거를 더불어서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답변 내용이 무척이나 좋아야 되겠지만 표현 능력이나 품행도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는가, 뭐 말이 너무 빠르거나 충동적이지 않는가 등도 평가 기준이 되죠. 어떻게 답변을 해야 점수를 잘 받을까요? 일단 그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 화면에서 우리 보시다시피 평가 항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정확한 어휘를 제대로 잘 구사하면 문제 핵심에 접근하는가. 두 번째 목소리 힘이 있는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문제 의도의 명쾌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가 자신감 있게 평소보다 조금 크고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정확한 어휘, 발음, 속도를 천천히 적절히 조절하면서 말씀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품행 평가 항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컨택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눈빛에서 뭐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평가를 한다고 해요. 네네. 예,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아이 컨택은 사실 그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도 아이 컨택이라는 노래를 배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하고 자식 간에 쳐다볼 때도 눈으로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듯이 똑같습니다. 면접이란 말처럼 내가 면접관한테 진실성을 보이고 신뢰성을 보이려면 그리고 적극성을 보이려면 눈부터 마주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예전에 나왔던 그런 취업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뭐 인중을 바라봐라, 뭐 미간을 바라봐라 그러는데 그렇게 바라보게 됐을 땐 사팔뜨기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시처럼 보이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품행을 보기 앞서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외적 요인부터 보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굵은 뿔테 안경을 쓰고 왔거나 앞머리를 이렇게 쭉 내리고 왔거나 아니면 코털이 삐져나와 있거나 일단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자세가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외적 요인들도 좀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실 때 문을 딱 면접장 문을 열자마자 바로 면접관이 얼굴에 보이게 되면 바로 넙죽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때 뭐 안녕하십니까 할 필요 없이 짧게라도 공손하게 한번 인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착석 전에도 그냥 앉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면접관 골고루 보고 그렇게 앉으시면 웃는 얼굴에 절대로 침 못 뱉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나가면서 괜히 한번 또 잘 보이려시고 수고하세요 뭐 이러면은 또 좀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평가표 중에서 가치관, 직업관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가치관, 직업관, 직장관. 노경환 대표님,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렵고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관 하면은 이제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이렇게 판정하는 하나의 관점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됩니다. 제가 면접 볼 때 선택에 관련된 질문이 예를 들어 가정과 결과 어떤 것이 중요하냐, 뭐 퇴근일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회사 일에 또 중요한 일이 어떤 지시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 이게 전부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가 면접 볼 때 가치관에 관련된 질문을 꼭 한 가지 던지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특공 대장이라면은 어떤 적지에서 임무 수행 중에 특공대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어떻게 중상당한 대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 우리 이지수 대표님 혹시 여성 특공 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왠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제가 그 약간의 그 쓸데없이 책임감이 좀 두꺼워가지고 같이 죽자주의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그래서 여기 가치관과 기업 문화에 따라서 저희 쌍용그룹과
또 대표적인 S그룹과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지수 대표님은 쌍용 문화하고 비슷해가지고 함께 가는. 끝까지 함께 가는 예. 거고 S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중상당한 어떤 대우는 한마디로 저성과자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성과자 가감하게 치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가려고 하다가 쌍용이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내심 그 말씀하셔서 좀 위험한 발언 아닌가 했는데 이제 포장을 또 해주시네요. 함께 가다가 좀 이렇게 결국은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좀 버리고 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지원하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겠지만은 기업에 지원하는 이상 몇 가지 핵심 가치는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공 DNA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어려움에도 끝까지 해내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실패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그런 오뚜기 근성, 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그리고 함께 상생하는 협동정신, 또 생각이나 사고가 유연한 어떤 열린 어떤 마음, 그리고 고객을 최우선하는 고객 중심 마음, 이런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면접 평가 항목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인성, 사회성, 조직관이 또 10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사실 인성, 사회성, 그리고 조직관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그 유형, 네. 그다음에 답변 방법 이런 거 대신에 그 질문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사실은 그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직무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베스트 질문을 기억을 하고 뭐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역량 기반 면접에서의 그 면접의 그 질문의 패턴이 어떤 거냐 이거 핵심을 딱 짚고 계시면 네. 본인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량 기반 면접에 있어서의 핵심은 일단 역량 키워드 플러스 본인의 행동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성실성,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성 모든 것들이 키워드 플러스 행동 사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예를 들자면 본인이 이 조직과 누군가를 위해서 뭐 헌신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입 질문을 하고 네. 있다고 하면 그때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네. 예,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셨죠? 그런 것들이 본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습니까? 이렇게 이 선생님 말씀하신 따따면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시게 따따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 기반, 역량 기반의 면접에서의 핵심은 키워드 플러스 본인의 행동 경험이다. 예,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답변과 관련해서는 스타 기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 기법이 뭐죠? 네, 스타의 S는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었나. 그 다음에 T는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다음에 A는 액션,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 R은 결과, 리절트입니다. 나의 행동을 위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이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네. 나의 이야기를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시다 보면 면접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도 붙고 네.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자기만의 그런 고유함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주 예. 짜임새 있게 말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아무튼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면접 시에 중요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노출할 네. 수 있는 게 오늘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는 인성 이런 것을 표현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화법이지 않는가 화법. 싶은데요. 네네. 저는 1, 2, 3 화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1, 2, 3. 예, 1은 1분 안에 명쾌한 핵심을 이제 답변하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뭐 방송 대본에 질문이 오면 1분 안에 답하시 오면 버벅거리기 일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예,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연습을 정말 요 부분은 1분 소개다, 1분 답변이다. 이것은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이 법칙은요, 2분 동안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인데 사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단지 이제 남이 답변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태도와 상황에 그다음에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내내 웃을 수는 없잖아요. 질문의 내용이 조금 좀 이거 어렵다 싶으면 입술을 좀 입자로 딱 이렇게 담은 상태에서 자기도 심각한 척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고요. 예, 3은 남이 이제 뭐 대화를 할 때 자기도 끼어들어서 맞장구를 같이 쳐주는 건데요.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맞다라고는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많이 끄덕인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다한 오버액션이 아니고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혼자 밥 먹지 마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스킬을 자기가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습관보다는 커뮤니티나 동아리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연령, 남녀노소 구별 없이 남들과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패널들끼리 회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유도 이제 이 방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처럼 흐르기 위해서 많은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들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공유하는 문화를 접견하면 빨리 조직 문화에 익숙한 사람을 보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얻기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네. 1, 2, 3 화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기에도 아주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김정기 위원님이나 이지 대표님이 무슨 스타 기법 예. 1, 2, 3 말씀하셔서 저도 갑자기 이제 떠오른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저도 하나 갑자기 떠올렸는데요. 예. 결자 해지. 결자 해지? 네. 항상 모든 질문에 결론부터 대답을 해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상황에 대해서 상황 해결 능력을 물어봤으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어필을 해라. 그리고 해결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다음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도록 했느냐. 그 순서대로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부터. 그다음에 자신의 경험, 해결 능력, 지속적으로 해왔는지에 대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 스스로 좀 깜짝 준비한 것 놀랐어요. 같은데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갑자기 준비했어요. 이 정리된 김태진 MC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아주 멋진 기법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원 기업 관심도 및 충성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장 멋지게 답했던 사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지원 기업 관심도 및 충성도에 대해서. 제가 이게 베스트 답변 이게 사례가 이제 기억이 나서 이제 담아봤는데 저희 쌍용에 지원한 어떤 지원자는 자기 스토리를 담은 부분인데 그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IT 전공이지만은 스포츠를 좋아해서 아시안 게임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쌍용에서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스포츠 SI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게임, 각종 아시안 게임, 국내외 많은 스포츠 경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포츠 SI 분야에서 국내 최고인 쌍용에서 저희 IT 지식과 스포츠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스포츠가 있는 한 쌍용이 있고 쌍용이 있는 한 제가 있습니다. 스포츠 SI뿐만 아니고 스포츠 IT 솔루션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속에 보시면은 회사를 접하게 된 어떤 계기와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 저 쌍용에 대한 관심도와 충성도가 다 녹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토리를 중심으로 잘 말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면접평가부 항목으로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사회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예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기본 소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사회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또는 그렇게 실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도입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을 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면 또 뒤에 이제 따따면 또면 질문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를 할 때에는 뭐라고 그러셨죠 방금? 결자 해지? 결자 해지. 그 다음에 스타기법. 이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본인의 이야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그 정리된 내용이 내 얘기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시면 네. 면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장황한 답변은 마이너스 받기 쉽죠.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외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많이들 긴장하는 부분이고 외국어 면접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유수 대표님? 네, 제가 며칠 전에 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일본 갈 때 딱 3마디만 준비해 갑니다. 이쿠라 데스까? 다까야 야스이 싸게 데스 얼마입니까? 비싸 싸게 해줘. 이제 얼마 전에 영어권에 간대요. How much? 그 정도만 합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영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사실 취준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말하기나 이제 듣기를 통해서 제스처 그리고 이제 이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자신감 있게 안정감 있는 그냥 말투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영어시 필요한 영어가 아주 협소하듯이 여러분이 비즈니스 영어, 그러니까 일상 영어가 아닌 비즈니스 영어를 함께 준비하시면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면접 평가표별로 이제 핵심만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예.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면접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자와 기피하는 지원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분명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노경원 대표님? 네. 제가 거기 선호하는 지원자하고 기피하는 지원자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네. 선호하는 지원자는 일단은 자기 자신의 할 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대학 어떤 1학년 때부터 이미 준비된 사람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 그리고 왠지 좀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사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호하는 지원자인데 제가 매력적인 어떤 지원자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네. 여대 출신인데 이렇게 유도복을 딱 들고 당당하게 면접장에 그 면접관들이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은 유도복을 왜 들고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일본어로 유도가 뭐냐고 이렇게 주도라고 하니까 예 맞습니다 주도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제 IT 전문 지식과 유도에서 배운 끈기와 근성으로 쌍용의 주도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유도복을 이렇게. 준비 많이 했네요. 떨어뜨리면 그 어퍼 매치려고 맞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기피하는 어떤 지원자는 많이 이제 언급됐지만은 네. 당연히 뭐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뭐 결자해지나 뭐 스타 기법이 아닌 행설수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목소리가 좀 작거나 뭐 시선 처리가 이런 산만함 그래서 면접관들이 시선 처리 안 되면은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 체육만 시켜주신다면 제 젊음을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해온 사람보다는 좀 관심 없어하고 그냥 대충 온 사람은 일단 당연히 기피하기 마련이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준비한 티를 낸 지원자에게 안 좋은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준비도 이상하게 준비를 하면 싫어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방금 예. 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죠. 예. 무슨 성취든지 뭐 사전에 철저한 준비, 제대로 된 준비가 있어야 가능하죠. 네네. 취업도 마찬가지니까 준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거 질문을 하신 분은 그 암기하고 준비하고에 좀 혼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관점에서 자기의 경험과 그다음에 강점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 거는 하셔야죠. 그렇죠. 오늘 이제 배우신 그런 네네. 기법들을 가지고. 그런데 남이 만들어준 대답, 또 시중에 있는 무슨 족보, 무슨 표준 질문 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암기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면접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암기를 통해서 인사법이나 이런 걸 배우고 오신 분들은 ABCD가 비슷해요.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예. 그러한 준비에 시간을 드리는 거는 면접에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면접관분들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은 이지수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면접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대화 흐름을 어떻게 따라가며 몇 초 안에 대답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짧게 할까요?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그죠? 예. 너무 디테일해서 네. 말할 게 없어요, 사실. 예. 제가 그 생방송 도중에
이게 사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아. 한번 그 라디오 생방이었는데 15분 동안 혼자 이게 특강을 하는 거였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입이 쩍쩍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한 잔 꿀꺽하고 마시는 사이에 저희 담당 MC께서 좀 쉬고 계셨거든요, 소파에. 네. 그러다가 갑자기 막 머리가 안 보였는데 갑자기 머리가 보기 시작하면서 어떨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이제 방송이 흐름이 있는데 3초 동안 물을 마시는 시간이 아마 5초 정도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송 사고다로 생각하고 일어나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또 다시 막 열강을 했었거든요. 예, 라디오는 그래서 뭐, 특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라디오도 그렇지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접견한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 흐름을 끊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질문이 끝나는 내가 답변을 할 때는 한 3초에서 5초 여유 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이다.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답변을 해야 될 시기에는 이제 질문을 하시고 나서 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죠. 정리할 때 핵심 키워드 순서로 우선순위를 이제 기성정결로 논리정연하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은 3초 이상을 건너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선 처리에서도 부담스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중을 바라보다 이렇게 하면 암기한 티가 나기 때문에 예, 그대로 시선 처리한 상태에서 약간 시간을 버는 여유를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틈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대화하실 때, 이제 질문하실 때 이미 뭐, 벌써 황당하다, 당황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자기 이제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준비를 하는 거죠. 답변 준비하면서 계속 네, 한번 이렇게 그분이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흐름을 또 잡아주시기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조금 준비를 못한 감이 있어서라고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는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너무 긴장한다, 뭐 당황했다는 표현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줄줄 하면 되죠. 사실 지금 이 답변도요, 제가 빨리 짧게 하려고 했는데 김태진 MC가 계속 지금 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류정석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학교, 성별, 취업, 청탁 등 비합리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을 또 어려운 보내주셨네요. 질문이에요. 예. 하필 왜 제일 어려운 질문, 제일 난감한 대답을 해야 될 거를 저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아직 있습니다. 있고요. 그게 꼭 다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성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 직무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특정 성별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그러면은 나를 왜 불렀느냐? 다른 성별인데 면접까지 왜 불렀느냐? 아예 서류에서 떨어뜨리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면접 가서 최종 가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쭉 봤는데 면접 때 보면서 뭔가 더 큰 장점을 좀 발견하고 싶어서 면접을 부른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다른 큰 도드라진 장점을 발견을 못했죠. 그렇게 되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뭐 체력적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 특성에 맞게끔 성별을 좀 따지는 케이스도 있고요. 학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있습니다. 학교를 따지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점점점 도태돼 나갈 거고요. 사회적인 이슈도 계속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런 문제는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평가표 분석을 통해서 면접 대비 전략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분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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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